시간은 영화 음악에 빠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들려주실까요, 전 PD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왕가희 감독의 2007년 헐리우드 작품으로 국내에는 2008년 3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입니다. 왕가희 감독이라고 하면 뭐 국내 관객들에게는 아비정전이나 중정상님으로 많이 익숙한 감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대종사도 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워낙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작품도 그거 말고 굉장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왕가희 감독의 헐리우드 첫 진출작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 곳곳에 뭐 중화풍 이미지가 좀 보이기도 하죠. 헐리우드식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가수 노라 존스의 데뷔작입니다. 물론 노라 존스가 영화판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아닌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영화죠. 그러고 보면은 이 영화는 이제 칸 국제영화제에서 중화권 영화감독 출신으로 처음으로 개막작으로 선정된 의미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가요?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네요. 그럼 이제 영화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제레미 역의 주드로와 엘리자베스 역의 노라 존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뭐 비중 있는 조연으로는 레슬리 역의 나탈리 포트만, 아니 역의 데이비 스트라탄, 수린 역의 레이첼 와이즈가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만 나온다거나 하는 배우도 출연 배우 목록에 올라가 있긴 하네요. 엘리자베스 남자친구 역을 맡은 배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뭐 체달 데이비스라는 배우군요. 네, 그래도 뭐 조연이라고 올라와 있으니 이름 소개는 해줘야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자, 줄거리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영화는 아픈 이별을 경험한 엘리자베스가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주인 제레미를 만나게 되고 블루베리 파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상처를 잊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화를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영화는 오프닝부터가 굉장히 색감이 넘칩니다.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있는 오프닝인데요. 파이 재료들인 듯한 좀 빨갛고 색색들이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이 섞이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음악으로 소개해드릴 노라 존스의 노래 더 스토리입니다. The light won't hit your eye. 영화 자체가 재즈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재즈 음악이 많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지 오프닝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의 음악입니다. 노라 존스의 몽환적인 특유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영화에 녹아드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영화의 주연 배우가 영화의 시작에 OST를 부른 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자신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오프닝이 끝나고 영화는 어느 카페에서 누군가를 찾는 전화를 받고 있는 제레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제레미의 카페에 엘리자베스가 찾아와서 자신의 남자친구 취향을 말하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왔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제레미는 다른 여자와 같이 왔었다고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화가 난 나머지 남자친구의 의미가 담겨있는 열쇠를 카페에다 맡기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열쇠라는 게 의미가 있죠. 뭐 기억, 미련, 후회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계산서나 차도 비슷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의 카페 이름도 러시아어로 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별을 인정하기 싫은 엘리자베스는 제레미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왜 차였냐고 제레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레미는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 대신 자기네 가게에서 파는 파이랑 케이크 얘기를 해주죠. 다른 파이나 케이크는 다 팔리지만 언제나 블루베리 파이는 외면당해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리고 그걸 버리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파이의 연민을 느낀 듯이 자신이 파이를 직접 먹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음악이 나옵니다. 캣파워의 리빙. It's not your face or the color of your hair or the sound of your voice, my dear, that's got me. 재즈와 어울리는 잔잔하고 슬픈 목소리가 매력적이네요. 이 가수는. 네,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공연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곡을 갑자기 짧게 잘라서 부르기도 하고 맨발로 공연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이은미 씨 같은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네, 활동적인 스타일인데 목소리는 되게 끈적하고 좋죠. 영화로 돌아와서 보면 밤만 되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엘리자베스가 어느 날은 다른 열쇠 얘기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레미는 자신의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레미도 실연의 아픔을 가진 남자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씬이 왕가희 감독이 자주 쓰는 샷입니다. 마치 뭐 CCTV 시청샵 같기도 한데 약간 팜티 피티지 같은 느낌의 샷을 보여주는데 그런 샷 보면 약간 왕가희 감독의 특유의 색감과 구도, 마치 홍콩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하죠. 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요. 영화에서는 엘리자베스를 기다리는 제레미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페로 방문한 엘리자베스를 보고 제레미는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제레미가 이제 열쇠를 자신이 맡겼던 열쇠를 다시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열쇠를 찾아가는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제레미가 그녀를 좋아했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 내에서 손님과 싸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지혈을 하고 있는 제레미 옆에 엘리자베스가 소매치기와 싸우고 코피를 흘리고 자신의 가게로 다시 들어옵니다. 둘이 얘기를 하면서 고장났던 CCTV를 수리를 하다가 엘리자베스가 제레미에게 그날의 CCTV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CCTV를 보게 된 엘리자베스는 많이 울어요. 그리고 울다 지쳐서 카운터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영화에서 명장면인 키스씬이 나오게 되죠. 그 뒤로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쓰는 편지의 이야기로 영화가 흘러갑니다.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직접 다른 여자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 이제 멤피스로 떠나죠. 네, 멤피스로 떠난 엘리자베스는 리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에서 일을 하면서 실연의 상처를 이기려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주요 이야기를 진행하는 인물은 안이라는 알코올 중독 남과 수린이라는 이혼한 두 부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카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연인의 사랑 이야기라면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틀려지는 만큼 영상 자체가 풍기는 전반적인 색도도 이제 틀려지죠. 첫 번째 이야기는 파란색의 색감이 많이 보였다면은 두 번째는 붉은색을 많이 쓴 듯한 그런 색감을 쓰죠. 네, 주요 장면이 바에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색깔이 많이 틀려지고 붉은 색깔이 많이 듭니다. 그 바에서 일단 일하는 엘리자베스 장면이 나오고요. 그 바 안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아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아니는 앞으로 바에 올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니까 뭐 금방 찾아오죠. 그래서 술을 마시던 중에 카페로 어떤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니의 전 부인인 수린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를 이루는 두 배우가 모든 붉은 느낌의 연기를 합니다. 남자 배우 아니는 불타는 질투와 집착, 여배우인 수리는 태폐와 유혹을 연기하는 거죠. 이제 붉은색의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수리는 아니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니는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우린 부부다라고 현실을 부정하죠. 그리고 그 수린이 떠나간 뒤에 엘리자베스는 아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니는 어떤 동호회 칩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노력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칩이 의미하는 바도 앞에 나왔던 열쇠와 같은 의미를 씁니다. 또한 다른 이야기에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하기도 하죠.
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뭐 카지노 이야기에도 이어질 그런 거기도 하죠. 아니는 일단 칩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뭐 그 후로도 바를 들락거리던 아니 앞에 수린의 남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친구를 보고 질투심에 눈이 먼 아니는 그 남자를 때리게 되고 그 남자가 맞았다는 사실을 안 수린은 바로 아니를 찾아서 아니를 때리면서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이제 이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수린을 잡기 위해서 총까지 꺼내서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수린은 떠나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자베스와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니를 보면서 이제 칩 놔두고 가셨다고 가지고 가시라고 하지만 뭐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죠. 그리고 그 뒤 장면이 아니가 차석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린이 다시 바로 찾아오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음악이 나옵니다. 루스 브라운의 Looking Back. And if I just had a chance, I know I'd never make that same mistake again. 바에 앉은 수리는 보드카를 주문하면서 가게 안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아니를 기리는 험배를 합니다. 그런 수린에게 바 주인인 트래비스는 아니의 외상값 영수증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를 갚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받은 수린은 남편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외상값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죠. 엘리자베스가 이제 수린을 따라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젊은 나이에 아니와 결혼하게 된 수린은 아니가 주는 사랑이 깝깝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놔두길 바라고 그래서 떠났다고 하지만 막상 떠나고 아니가 없어지고 보니 아니가 소중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법이 잘못됐을 뿐 결국 둘 다 서로를 사랑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레스토랑에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수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상값 $800를 주고 아니가 먹었던 그 계산서를 바 뒤편에 붙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서 블루베리 파이 같이 외면당하지 않고 뭐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레슬리 역을 하는 나탈리 포틀만의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룹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는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드게임을 하던 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레슬리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레슬리는 돈을 전부 잃게 되고 돈이 다 떨어지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자 엘리자베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제 그 거래가 $2,200와 제규어를 바꾸는 거래죠. 네, 굉장히 제규어 중고로 팔아도 그 가격보다는 훨씬 비쌀 텐데 아무튼 돈이 급했나 보죠. 많이 급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돈을 빌려준 엘리자베스는 곧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레슬리가 돈을 또 전부 잃고 엘리자베스한테 차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고 라스베가스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슬리와 엘리자베스는 동행을 하게 되죠. 동행하는 동안 레슬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카드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중 레슬리의 전화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레슬리는 고집을 부리면서 병원으로 찾아간지 않죠. 그러던 중에 정말로 레슬리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레슬리는 카지노에서 사실은 자기가 돈을 땄다면서 차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차가 열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기억과 추억, 잘해주지 못한 후회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엘리자베스와 레슬리는 헤어지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다시 원래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카페를 다시 찾아가죠. 그곳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제레미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이 나옵니다. 캣파워의 The Greatest. Leave no trace of grace, just in your honor. Lower me
열쇠를 담아뒀던 통에 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중간에 제레미와 제레미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열쇠의 의미를 풀어주는 듯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열쇠가 있어도 어떤 문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제레미는 문이 열려도 찾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기억과 추억들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을 잡으려 해봐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쇠를 담아뒀던 통에 열쇠가 아닌 꽃으로 가득 채웠지 않았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복을 의미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매일매일 카페를 찾아서 제레미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변하지 않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둘은 처음처럼 블루베리 파이와 아몬드 토르테를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죠. 포스터와 처음에 나온 장면처럼 잠이 든 엘리자베스와 제레미의 키스씬과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왕가의 감독의 이제 헐리우드 영화 마이 블루베리 나치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주연인 노라 존스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조연들이 빛을 발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가의 감독의 헐리우드 데뷔작이라는 것과 많은 팬들을 거느린 노라 존스의 OST와 연기, 재즈의 함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달콤한 사랑 영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terfall could start